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우리 돈 244조 원 규모의 무기의 공동구매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들이 또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데 ETF를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죠. 한화자산운용 신동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산주가 고평가 논란으로 한동안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다시 좀 기대해도 되는 구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쯤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방산주들이 좀 긴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다시 조금씩 좀 모멘텀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슈 관련해서는 뭐 지금 다시 좀 재점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전쟁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U가 이제 200조 원 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앞서 4월에 발표했던 그 재무장 계획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 모멘텀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야 할 이슈 올해부터는 좀 중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중동이 워낙 이 글로벌 화약고라고 불리울 만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동에서 이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유럽에서 특히 이 폴란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수주가 이제 중동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방산주들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짜 카타르가 또 이스라엘 공습을 맞습니다. 받으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네. 유럽에 이어 중동까지 지금 수요가 분다. 근데 사실 K방산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기대할 만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뭐 중동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대규모 수주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과연 중동 이슈를 좀 기다려 볼 만하나 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하반기쯤 뭐 애널리스트들 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올해 하반기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있던 다양한 무기 체계들 이미 노후화되거나 좀 교체 시기가 임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MRO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유지보수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동에서는 이 MRO 시장도 굉장히 좀 K방산이 노려볼 만하고요. 또 중동에서 계속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또 빠르게 또 이런 무기 체계를 또 얻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이 또 K방산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고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또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좀 중동에 이제 법인을 설치했다는 뉴스 종종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이런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영업사무소를 의미하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에 먼저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이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좀 중동에서의 긍정적인 수주가 들려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군이 오늘 또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맞습니다.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 그러면서 격추시키고 있다 이런 네. 또 발표를 했는데 근데 유럽에선 이미 뭐 유망한 방산 기업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네. 우리 방산 기업들을 손잡았다는 소식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가로 들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폴란드 이야기 말고는 뭐 딱히 이렇게 가시화돼서 뉴스가 나온 건 없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뭐 유럽 이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왔듯이 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루마니아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인접 국가들에서는 계속해서 이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좀 인접 국가들에서 이 K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유럽이 재무장 계획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수요를 유럽이 만약에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유럽에서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그런 군수 공장을 자동차 공장이나 이제 다른 공장으로 변모했었던 만큼 다시 이거를 군수 공장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무기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이 소부장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하나의 무기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부장 기업들조차 이런 서플라이 공급 체인조차도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서 유럽에서 이러한 수요를 좀 가져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소부장 기업들도 확실히 탄탄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K방산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소부장 뭐 많이 있습니까, 국내에? 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선 이런 대기업 위주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K2전타라든지 K9 자주포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모두 우리 국내 방산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2 전차나 K9 자주포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보면은 뭐 풍산의 이 주포용 주탄이라든지 i3 시스템의 이 센서, 이 i3 시스템은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K2 전자 안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만드는 그 기업, 또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구동 안정화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는 하지만은 방산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수출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K 방산 소부장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이 같습니다. 소부장이라는 게 대형 방산주들의 어떤 낙수 효과만 기대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모멘텀이 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K방산 소부장 기업들이 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1차적으로 낙수 효과가 가장 큰 수혜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많이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자연스럽게 수출이 되는 만큼 수혜를 가장 크게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K방산 소부장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는 것은 이제 직수출입니다. 뭐 기존에는 이 제품들을 만들면은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부품들을 이제 납품을 해서 그 완제품을 수출을 했다면은 흔히들 아시는 뭐 라인메탈이나 뭐 로키드 마틴 이런 글로벌 유수의 방산 업체들에게 직수출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만큼 또 이 마진율도 높아지고 이 수익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래서 이 방산 소부장 기업들의 이 주가가 또 한 번 릴레이팅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산주가 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좀 특화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뭐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소부장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거는 뭐 너무나 어렵고, 또 방산 대기업들에 비해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총도 또 작고 또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방산 소부장 기업들을 또 가장 또 아우를 수 있는 ETF 상품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아마 투자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TF가 있어요? 방산 소부장 나오네요? 맞습니다.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네. 저희도 하나 자산운용이 또 최근에 이 K방산 소부장 ETF를 또 출시를 했는데, 뭐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 이 방위 산업 자체가 또 수혜를 받는 만큼 이런 또 방산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그 낙수 효과와 더불어서 또 앞으로 이 소부장 기업들, K방산 소부장 기업들이 직수출이 돼서 또 이 주가 리레이팅의 기회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이들 소부장 기업들을 담은 ETF 또한 또 괜찮은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작년부터 워낙 K방산 ETF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에서도 이제 방산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워낙 급등한 만큼 조금 더 이 주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조금 눈을 돌려서 이 방산 소부장 ETF도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또 괜찮은 또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대안으로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신동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